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의 공인중개사 미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리즈별로 뉴욕에서 집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과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그런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와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기지를 얼마만큼 다운해야 된다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조금 다르기는 하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외국인으로서 뭐 집을 사는 법, 투자 목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뉴욕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시는 분, 다른 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 아니면 뉴욕이나 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뉴욕의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분, 마지막으로 뭐 유학생 자녀분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렌트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을 구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과 미팅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00% 현금으로 구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택융자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도 주택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수익과 자산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풀캐시로 오퍼를 넣는다면 셀러와 협상을 할 때 유리하지만 보통 풀캐시로 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융자를 받고 구입합니다. 두 번째, 만일 대출을 하신다면 다운페이는 얼마 정도 하실 것인지 생각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콘도의 경우 최소 10% 다운페이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모기지 보험을 내셔야 하기에 잘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코압은 20% 다운이 미니멈이지만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잔고에는 클로징 피와 다운페이를 제외하고 통장에 약 2년 정도의 리저브 펀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리저브 펀드에는 콘도일 경우 부동산 텍스, 관리비, 모기지, 그리고 주택보험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매매의 목적이 거주인지 아니면 100% 투자인지를 디파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살 수 있는 집 가격의 버짓이 대략 어느 정도이며 방이 몇 개짜리를 원하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동네가 어딘지 대략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뉴욕에서 집을 사실 때는 구입자는 중개인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복비가 없는 거죠. 네, 집을 진지하게 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Pre-Approval Letter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융자 사전 승인 letter로서 Pre-Qualification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Pre-Approval Letter가 있어야지 오퍼를 넣을 때 그거랑 같이 넣어서 셀러에게 바이어가 시리어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통의 경우 오퍼 레터를 넣을 때 풀캐시 딜이 아닌데 프리어프로블 레터가 없는 오퍼는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풀캐시로 집을 사실 거면 스텝은 건너뛰셔도 되죠. 두 번째, 이제 집을 찾을 건데요.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는 모기지 대출 금액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버짓 안에서 본인의 니즈에 맞는 집을 찾을 시간입니다. 또한 리스팅 가격뿐만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2bedroom이 1 million이에요. 그러니까 맨하탄에서는 2bedroom이 1 million이면 굉장히 가격이 좋은 건데요. 만약에 2 million인 2bedroom이 1 million인데 매달 나가는 그런 유지비 같은 것이 뭐 3,000불이 이상이면 그거는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리스팅 가격뿐만이 아니라 monthly를 나가시는 것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를 넣을 건데요. 아까 전에도 말해드렸던 것처럼 Pre-Approval Letter랑 같이 함께 오퍼를 넣는데 오퍼를 넣고 나서 이제 가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퍼를 넣고 오퍼가 accept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 전에 미리 변호사들과 좀 여러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변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fee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어떤 변호사와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바이어와 셀러가 가격과 컨디션에 모두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양쪽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셀러와 바이어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검토하는 기간을 due diligence period라고 하죠. 네,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고 10%의 디파짓을 페이했으면 이제는 융자하는 곳에 연락을 해서 융자 대출 수속을 이제 시작을 하고 집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콘도나 코압에 따라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작성을 해요. 저는 보통 가계약이 컨트랙이 사인하기 전에 미리 코압이나 콘도 보드 패키지를 검토한 후에 고객의 기본 정보를 넣고 나서 만약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나 그렇다면 고객에게 미리 말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이유는 보통 추천서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기다리느라고 보드 패키지를 서밋하지 못하면 또 인터뷰도 늦어지고 모든 것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미리 고객분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면 나중에 라스트 미닛에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만일 사전 승인, pre-approval letter를 받은 렌더에게서 대출을 받는다면 기본적인 서류는 이미 다 제출하셨을 테니까 그냥 좀 additionally 필요한 자료만 드리면 되지만 만약에 좀 모기지 레이스를 compare하고 싶다, 좀 둘이 경쟁을 붙이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렌더에게 그동안 그 전 렌더에게 보냈던 그런 인포메이션, 비슷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거기에서도 얼마나 레이스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약간 셔퍼라운드 하는 것도 좋아요. 보통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렌더는 모기지 승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비용들과 클로징 비용이 포함된 최종 론 에스티메이트를 제공해 줄 거예요. 네, 미국에서 집을 살 때 그 모기지 말고 또 클로징 할 때 클로징 피가 있어요. 이거는 셀러랑 바이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클로징 피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론 에스티메이트이 나오고 나면 이자율 고정, 락인을 하여서 나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이 없게 하는 게 좋은데요. 만일 이자율 락인을 오퍼를 받지 못했다면 30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고정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만일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빨리 락인을 하는 것이 좋고 이자율이 점점 내려질 것 같다면 락인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에서는 보통 코압과 콘도 빌딩에는 인스펙션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빌딩 자체에서 좀 매년 메인테넌스를 하고 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바이어가 정말 원하신다면 홈 인스펙션을 하셔도 됩니다. 융자를 받아서는 반드시 부동산 감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어프레이저이라고 해요. 부동산 감정이란 바이어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현 시세를 공정하게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감정가를 보내서 그 사려는 집의 appraisal value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appraiser가 이런 조사를 다 하고 나서 리포트를 다시 은행에 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listing price, 그 살려는 프라이스와 appraisal value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appraisal value가 사려는 value보다 훨씬 낮게 나왔으면은 그 금액을 고객이 바이어가 따로 페이를 하던지 아니면 셀러와 내고를 해서 조금 가격 다운을 해야 합니다. 네, underwriting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가장 좀 오래 걸리는데요. 신청자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이제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신용도와 재무 능력을 모두 파악해서 융자 승인 여부, 그리고 이자율, 융자 조건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사실상 모기지를 얻는 과정 중
가장 실질적이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어프로브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융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더라이팅 과정 중에서 직업을 바꾼다거나 차를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여는 것을 자제해야 해요. 크레딧과 수익 대비 채무관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홀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지 승인이 난 후 융자 보증 서류 커밋먼트 레터를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보내야 되는데요. 이 커밋먼트 레터는 이제 언더라이팅이 다 끝나고 프로세서가 이제 은행에서 오케이, 당신에게 융자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레터를 줘요. 그러면 코압의 같은 경우에는 커밋먼트 레터를 코압 보드 패키지에 같이 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내면 안 돼요. 보통 보드 패키지는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 서밋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매니징 에이전트가 굉장히 싫어하고 보드에 안 좋게 보여서 나중에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커밋먼트 레터를 변호사에게도 보내고 공인중개사에게도 보내고 나서 그 후에 타이틀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타이틀 보험이란 집 소유권에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렌더가 요구하는 타이틀 보험이 없다면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타이틀 보험이란 혹시 모를 소유권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집 점검을 하고 이제 워크트루를 스케줄 할 건데요. 코압 보드에서 모든 서류를 리뷰를 하고 인터뷰 날짜를 이제 스케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코압 보드에만 관련된 건데, 인터뷰 날짜가 나오면 가서 인터뷰를 보시고 이제 그 후에 코압에서 이 구매자에게 팔 건지 안 팔 건지, 이 구매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결정을 해서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보드에서 리젝트를 해도 이 보드에서 왜 당신을 리젝트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줘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 가서도 조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건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고, 아닌 경우 또 그거에 대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나고 클로징 데이트이 이제 정해졌어요. 클로징 3일 전에 클로징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정리된 클로징 디스클로저 서류를 받아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보통 워크트루는 클로징을 하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이나 그 전날 또 가는데, 보통 클로징 하는 날 아침에 가서 한 몇 시간 전에 가서 이 모든 것이 작동이 잘 되는지, 우리가 처음 봤을 때에 비해서 뭐 벽이 없어졌다던가 뭐 화장실에 타일이 부서졌다던가 그런 게 없는지를 꼼꼼히 이제 체크를 하고, 클로징은 보통 바이어의 그 변호사 오피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모기지 렌더, 바이어 측과 셀러 측 변호사, 바이어 측과 셀러 측 에이전트, 브로커죠. 그리고 타일을 회사 대변인, 셀러, 그리고 바이어가 모두 모여서 클로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날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변호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이것을 다 준비해놔서 클로징 날 아무런 차질 없이 준비를 꼼꼼히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키를 클로징 때 받고 집은 드디어 당신의 소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클로징은 부동산 매매를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이 클로징이 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이 끝났다고 말을 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집을 찾은 뒤에 오퍼를 넣고 나서 오퍼에서부터 계약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현찰로 구입할 경우 초고속으로 진행을 한다면 한 달 정도도 걸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달보다 조금 더 걸리고, 융자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면 콘도면 빠르면 45일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 2달 반에서 3달 정도이고, 코압의 경우는 보드 인터뷰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드 인터뷰를 받을 때도 그 보드 멤버들의
보드 멤버들의 그런 스케줄하고 다 맞춰서 이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은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집을 보고 오퍼를 넣었다. 그러면 한 6월 정도에 클로징을 하고 이사를 6월 말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뉴욕에서 집 사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한 것들을 리캡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프리어프로브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개인과 함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넣으신 다음에 그 후에 양측 변호사들이 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리뷰를 한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코압이면 코압, 콘도면 콘도 빌딩에 어플라이를 하고 동시에 융자 신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받으시고요. 그런 후 융자를 받으시는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다 넣으면 그 금융기관에서는 언더라이팅 피리어드를 시작합니다. 언더라이팅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커밋먼트 레터도 받으신 후에는 타이로 리포트를 받으시고 그 후에 타이로 인슈런스와 홈오너스 인슈런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압 같은 경우에는 코압 인터뷰를 다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클로징을 스케줄하면 되고요. 그리고 클로징 하기 바로 전에 살 집을 다시 한번 가서 파이널 워크트루를 하신 후 바이어 변호사 오피스에서 클로징을 하시면 모든 과정이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